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슈퍼게이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오전 저희가 5가지 주제를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최순실 17년 전부터 권력 서열 1위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좀 준비하겠는데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누가 박 대통령의 신녀입니까? 거기서인가요? 그 무슨 표정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클을 중국어만 하시고 미국은 한번 가서 없애야 되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채널A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98년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계 입문을 했고요. 다음 해죠. 99년에 네. 최순실과 박근혜가 대화 나눈 내용을 녹취한 것을 저희가 입수한 건데요.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조종자 역할을 했다는 게 이런 녹취를 통해서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네. 그러니까 인질범한테 붙잡힌 인질이 인질범의 심리와 나중에 동조화되는 현상. 예.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은 바로 그런 관계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닌가. 가까운 절친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일종 조종하는 역할을 하고 박 대통령은 본인은 최순실이 시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최순실의 마음에 동조화돼서 최순실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한 네. 뭐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이 채널A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1999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기념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남성 2명과 박 대통령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 같이 회의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 대통령이 의견을 내면 최순실이 딱 자르고 들어가서 그냥 최순실의 의견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 모습도 박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얘기를 다 듣는 게 아니라 말을 탁 끊어버리고 예. 최순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주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박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백단어 수첩공주라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네. 박 대통령은 사실은 이렇게 말수도 굉장히 적고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예전부터 잘 안 했다 그럽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말을 꺼내려고 하면은 최순실 씨가 곧바로 끊고 들어가서 최순실 씨 의견대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이고 네. 일종의 이제 훈수를 두듯이 뭐 이제는 앞으로 미국을 가셔야 되겠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해외 순방 일정 같은 거, 당시에 순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네. 해외 방문 일정 같은 경우에도 뭐 메모리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설립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 기념관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훈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일종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녀처럼 부리고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옆에 곁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최순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박 대통령이 그대로 따르는 어떤 관계, 뭐 이런 관계였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최순실이 말을 끊고 본인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대통령한테 실제로 지시하다시피 했다라고 했는데 그 확인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기서인가요? 그 예전 표정대로 대로 아까 주신 거는 그 서클 식으로 나와서 소통을 하고 여기 결정된 거는 받아갖고 해서 그 집을 찾아드리는 수도권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이 어딨죠? 그러니까는 표정대로 이렇게 보면 양순간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최순실이 끼어들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대통령은 거기에 따르고요. 그렇죠. 그 녹취에 더 여실히 드러나고 그대로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저기가 수백억 대의 어떤 국책 사업 같은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만드는 건데 저 내용은 부지 선정하는 과정인데 부지에서 대통령 의견을 좀 내고 싶은 것 같아요. 양평, 뭐 용인 이래 되는데 싹싹 끊어 먹습니다. 네. 네. 좀 사실 상상을 못할 일이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이었고요. 최순실은 유치원 원장입니다.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장이
의원 얘기를 다 끊어먹고 부지, 돈, 그리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성이 2명이 등장하는데 박근혜 의원한테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요. 최순실한테 지시를 받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예. 결국은 사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벌써부터 어떤 국책 사업을 좌지우지할 정도니까 17년이 지난 지금을 봤을 때는 저게 어쩌면 필연적이지 않았을까. 이번에 일어나는 게 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예. 또 박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 예방을 하거나 또는 순방을 할 때 사실 화장을 하거나 또 머리 스타일을 이제 고칠 때 그런 화장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박 대통령의 그 스타일이 증명이 되는 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해외 순방 당시에 사용했던 화장대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네. 논란이 됐었잖아요.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당시에 수도꼭지 바꾸고 침대, 매트리스 바꾸고 이게 결정타가 저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화장을 할 때는 일정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조명이 한 10개 정도가 있어야 되고 네. 거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뒤편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야 되고 이게 실제로 영국 국빈 방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화장을 위해서 호텔에 실제로 저렇게 장치들이 설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이 한번 위아래로 또 1.5m씩이 그렇죠. 조건이 돼야 된다고요. 거울이 있고 뒤에 보면 조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차양막이 쳐집니다. 네. 흰색 차양막이. 저걸 왜 치냐 하면 저런 상태에서 이제 거울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의 얼굴 모습만 그대로 그냥 투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왜 나온다면 당시에 영국 방문해서 그때 엘리자베스 2세하고 이제 뭐 만날 때 그때 이제 대사관 관계자들이 현재 있는 특파원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을 이제 뒤늦게 보도가 됐음을 알려졌는데요. 저 사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런 사진들 자체가 이제 와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 예전부터 그 김영재 원장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 토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영재 원장이 가서 봐도 뭔가 이제 그렇게 큰 어떤 차이는 아니지만 점점 본인의 얼굴이 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바뀐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제 거울을 저렇게 본 이유는 상당히 자신의 모습, 이제 그걸 좀 온전하게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변기 자체를 다 변기.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랬죠. 또 이제 화장실에 샤워기에 수도꼭지. 그건 뭐냐면 샤워기는 그냥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 대통령이 쓰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만 고집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호텔에 있는 것들을 다 그걸로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시설이 없을 때는 외교 횡령이라고 있습니다. 외교 횡령. 정부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보내는 예. 현지 대사관에서 물건을 못 구하면 외교 횡령을 통해 저런 걸 보내서 현재 설치하게 했던 이제 그런 정황까지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교 행랑에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이 담기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나 조명 등 같은 게 네. 담겼다는 건데, 자, 글쎄요. 어쨌든 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화장대 얘기는 아니고요. 김성환 평론가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최순실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건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동아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후보자들을 쭉 이제 선정을 해서 후보자 한 4-5명을 올리면 최종 낙점을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데 최종 낙점을 최순실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예. 정호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박 대통령한테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조차 박 대통령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이 일종의 이제 철벽 방어를 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박 대통령이 인사 자료가 다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정호성은 정작 최순실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모든 인사 자료가 들어가서 정호성한테 가면 그 정호성한테 갔던 자료가 박 대통령한테 들어가기 직전에 최순실한테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개입하는 당사자가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정호성이 뭐 경찰 인사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나만 찾는다. 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순실이 그동안에 박 대통령을 뭐 국정농단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박 대통령한테 직접 뭔가 지시를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전에 신사동 한국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부터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그 문고리 3인방을 두고 문고리 3인방한테 실질적인 지시를 내리고 박 대통령은 사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고 네. 하는 게 이번에도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게 국정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다른 인사도 2014년 아니고. 4월에. 예. 그러니까 군 인사든 국정원 인사든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인사, 그리고 국가의 어떤 굉장히 안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최순실이 입김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이라니까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측근 비리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됐던 건 뭐냐면 대통령하고 친한 친인척 내지는 가족들이 아유 A라는 사람을 써주십시오. A라는 사람을 써주세요. 그러면 청탁을 하는 예, 거죠. 청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친인척, 자기랑 친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됐어요. 보통의 경우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대통령이 한 5명, 밑에서 올라오는 5명 정도의 후보를 가지고 그거를 정호성 비서를 통해서 최순실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라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최순실이 그 중에서 한 명을 낙점을 해서 네. 다시 대통령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밑에 있는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전화해서 예를 들면 예. 누구 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관계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 그러니까요. 지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뒷목을 잡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죠. 네. 이현종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수석 비서관 정도의 역할을 했던 거고요. 사실상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주제를 통해서도 여실히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검찰 관계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이 녹음 테이프 이런 내용들 좀 들어보면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라는 그랬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국정의 중요한 운영자, 결정권자,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특히 이제 국정원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명단이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네. 후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유영아 변호인 있죠. 유영아 대통령의 변호인, 예. 그 변호한. 이 사람이 국정원 1차장도 있고 2차장에도 후보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도 이 양반이 또 옛날에 민정수석 후보로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걸 임명이 못 됐습니다, 결국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변호인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아마 최순실은 이 유영아 변호사를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 최순실한테 찍혔군요. 왜냐하면 낙점을 예. 못 받았잖아요. 계속 예. 그 입각이 이야기가 있었고 본인이 또 유영아 변호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민정수석에 들어가는 걸로 거의 확정이 돼서 본인이 아마 저 측근들을 너는 5번에 비서관으로 될 것 같게 이렇게 해서 이야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은 유영아 변호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보면은 인사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을 결국은 최순실이 했다는 건 최순실 누가 했겠습니까? 최순실이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인사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미리 알려줄 수가 있어요. 어떤 예. 사람한테. 예. 아, 5분에 뭐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야, 정말 최순실이 실세구나. 결국 거기에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왜 국정원을 했겠습니까?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거기에 된 사람들은 자기가 인사가 결국 최순실 때문에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는 결국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 그걸 아마 최순실은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러니까 2013년 4월에 지금 최순실이 이렇게 국정원 인사를 최종 주요 요직의 인사들을 낙점했다는 거예요. 5개월 후에. 그렇습니다. 2013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한테 밤늦게 전화 한 통을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한밤에. 이 부분은 특검에서 뇌물죄로 조사가 가능한 또 조사를 할 걸로 보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2008년 6월입니다. 이 최순실 씨 일가가 그린벨트 지역, 지금 미사리 지역인데 34억에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결국 그 땅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된 후에 2012년 대통령이 된 후에 2013년도 밤에 네. 국토부 장관 서승환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 좀 개발을 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 와중에 복합 그 생활체육 단지죠.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매도를 해가지고 18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고요. 예. 네.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알고 최순실이 그 땅이 있는 걸 알고 밤에 지시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 확실히 뇌물 내지 제3자 뇌물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막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그 어떤 직권이라든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했다라는 거고 아마 특검에서는 서승환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관계자들 불러서 이 부분 어떻게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화면에 나왔지만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아니 대통령이요 최순실 도와주려고 장관한테 한밤중에 전화 걸어서 그쪽 좀 개발 좀 시켜라. 그러니까 최순실은
앉은 자리에서 시세 차익을 한 17억 5천만 원, 한 18억 가까이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비단 2일 뿐만이었겠냐는 거죠,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유라, 심지어는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까지 지금 챙겨주는 상황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인가요? 그 네. 회사에 사업 계획서를 던져주면서 현대가에서 그걸 이제 정문부 회장이 그 회사를 중소기업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최순실을 챙겨주는 게 하등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 있는 네. 문제. 예. 이런 데에서 사업을 뒤에서 챙겨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캐면 캘수록 아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제작진이요 몇 개 한번 준비해봤어요. 최순실 일에 팔 걷고 나선 대통령, 미르와 K스포츠재단, 롯데 70억 내주실 거죠? 차은택 플레이그라운드, 현대차 KT 광고 좀 몰아주시죠.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2등 했어요. 그랬더니 문체부에 참 나쁜 사람 인사 조치하세요. 김영재 의원 해외 진출 도와주세요. 현대차 납품, 정유라 친구 아버지 회사 괜찮대요.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이게 벌써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 거죠. 예. 근데 정 의원님.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이 모든 사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사리 땅은 그게 그 최순실 씨의 땅이 미사리에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유라 친구 아버지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거는 설명했어요. 그거는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을. 네,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했지 그게 최순실 씨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도와준다 이런 거는 몰랐다고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예.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이제 판단의 문제잖아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미사리에 있는 최순실 땅 나 그거 몰랐다. 그 사실은 이렇게 말했을 때 예. 특검에서 아 그러면 대통령은 모르셨고 그냥 늘 최순실한테 속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많고 반복이 되고 중복적으로 되면은 결국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라고 예.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말 최순실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자, 그거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선 게 아니라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박 대통령은. 아는 네. 게 그것밖에 그러니까 없었다. 사회성이 결여돼 있는 오직 어렸을 의지할 때부터 것은, 예, 네. 의지할 사람은 최순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박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그걸 박 대통령이 의도성을 갖고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최순실의 얘기가 앞서 이제 여기 나왔던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최순실이 얘기하면 박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 앞서 제가 스톡홀름 증후군 말씀을 드렸던 것지만 최순실이 이렇게 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아 진짜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그냥 실행에 옮겼을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박 대통령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일종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정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최순실이 얘기하면은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을 뽑은 거지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 앞서 이제 영국 갔을 때 그 화장 때도 나왔던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강박증이 아니라 박 대통령은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온 거예요. 스스로 그냥 그렇게 커온 것이다. 네, 스스로 공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거 상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그 아버지 시절부터 시작해서 유신을 넘기면서 박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확신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박 대통령이 왜 소통을 못했느냐? 결국은 박 대통령은 소통하는 능력 자체, 사회성 자체가 결여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걸 최순실이 대신해 줬던 거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이 여태까지 나온 자료를 하고 우리 평론가님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전혀 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요? 아직도 네, 그걸 모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17년 전에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을, 의논 하고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최순실이 대통령인 것처럼
최순실이 국회의원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사태 파악을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